저는 70대 부부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못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노년의 부부관계는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빠르고 격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더 따뜻하고 더 깊고 더 섬세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첫 번째 어려움에 부딪히고 나면 스스로 포기해 버리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괜히 다칠까봐, 민망해서. 그런데요, 저는 그 포기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직 가능한 일인지를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노년기 부부관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노년기의 몸에 맞는 안전하고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알려드립니다. 본 채널의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평생 배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철성입니다. 저는 노년의 신체 건강과 성의학을 연구해온 임상의로서 오늘은 다소 조심스러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고령자 부부관계에서의 신체적 위험성과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병원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거주하시는 72세 박성규 어르신은 얼마 전 부부관계 후 허리에서 뚝 하는 느낌과 함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기존에 있던 척추협착증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고 입원 치료와 재활까지 포함해 3주간 병상에 계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 나이에 부부로 살면서도 함께하는 게 죄가 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사례는 대구 달성군에 사는 68세의 장영숙 여사님입니다. 조용한 저녁, 남편과 오랜만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레 중심을 잃고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늑골에 금이 가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당시 여사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 쉽게 다칠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통계를 보면 성적 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리 근육의 과긴장, 무릎 및 고관절의 손상, 심지어는 심정지 위험 사례까지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골밀도가 낮은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신체가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준비 없이 무리하게 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분명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는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쇠퇴라고만 인식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년기의 몸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상태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인체의 섬세하고 정교한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0대 후반부터 근육량은 점차 줄어들고 70대에 접어들면 하루의 활동량에 따라 피로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예전보다 숨이 차고 느려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폐기능의 변화 때문이며 혈류 속도, 폐의 탄력성, 심장의 수축 능력이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골밀도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뼈는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며 특히 고관절이나 요추 같은 부위는 미세한 충격에도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부부관계에서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처럼 갑작스럽게 시작하거나 익숙한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경우 신체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자동차가 처음 시동을 걸 때 시간이 걸리듯 노년기의 몸은 관계 전 준비 과정에 더 많은 여유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호르몬 변화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의 점진적 감소로 인해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여성은 폐경 이후 질 건조 중이나 감각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전과 같은 반응이 없다고 해서 부부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더 긴 대화, 더
더 부드러운 스킨십, 더 천천히 진행되는 리듬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속도보다 감정의 일치와 안정감, 그리고 정서적 연결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닌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두 사람의 신뢰와 유대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의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년기의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안전입니다. 젊었을 때는 별다른 고민 없이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자세를 시도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몸의 균형 감각, 관절 가동성, 근육의 반응 속도 등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신체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고 그에 알맞은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계를 가질 때 침대가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침대가 불편하거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체중이 한쪽으로 쏠릴 때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고 허리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침대의 높이가 낮거나 주변에 손잡이 같은 지지대가 없다면 일어날 때나 눕는 동작에서 근육이나 관절을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대안으로 추천되는 공간은 거실에 있는 팔걸이 있는 소파나 등받이가 깊은 안락 의자입니다. 이들은 앉거나 누울 때 몸을 충분히 지지해 줄 뿐 아니라 팔걸이나 등받이를 활용해 균형을 잡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관절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지지 구조물이 있는 공간이 더 적합합니다.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서서 하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를 시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갑작스러운 체위 전환이 허리나 고관절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자세는 서로 옆으로 나란히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 자세는 척추의 압력을 최소화하고 심장과 폐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며 무엇보다 두 분이 눈을 마주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욕실이나 타일 바닥처럼 미끄러운 장소는 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곳들은 표면이 딱딱하고 물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의 미끄러짐이 평생의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욕실 내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을 입은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회복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일부는 이전의 일상생활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부부관계의 의미는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고 감정을 나누는 데 있는 만큼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자 지혜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년기의 부부관계를 안전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적 접근을 넘어서 섬세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고를 예방하고 친밀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먼저 강조드리는 것은 속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근육을 놀라게 하고 관절에 순간적인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천천히 의식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움직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자극의 강도보다는 감각의 깊이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드러운 쿠션이나 낮은 베개를 활용해 허리 아래 혹은 무릎 아래에 받침을 대면 자세 유지가 쉬워지고 통증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신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지지대를 가까이 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팔걸이가 있는 소파, 단단한 침대 헤드보드,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준비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스킨십에 대한 인식의 확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에 제한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부부 사이의 친밀함은 성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손을 맞잡는 1, 어깨를 주무르며 따뜻한 말을 건네는 1, 조용히 포옹하며 함께 숨을 고르는 1 모두가 관계의 연장선입니다. 과거에는 행위 중심의 관계가 우선되었다면 지금은 감정의 교류와 정서적 접촉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시간대입니다. 노년기에는 심장 박동, 혈압, 신경 반응 등이 하루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체력이 가장 안정된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은 밤새 휴식한 후 에너지가 충전된 상태이며
오후는 식후 안정된 혈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무리가 적은 시간대입니다. 반면 밤 시간은 피로가 누적되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시기이므로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면 패턴 때문만이 아니라 노년기의 생체 리듬이 예전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사랑의 연장이자 신체적 동반자 의식의 확인이기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치지 않고 편안하게 서로를 느끼는 일입니다. 그 기본을 지키는 데서부터 진짜 친밀함이 시작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성기능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의약품을 사용하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지만 주의 없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 신체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단순히 기능을 향상시키는 보조제가 아니라 엄연한 처방의약품이며 혈관과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복용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고혈압, 당뇨, 협심증, 전립선 비대증 등은 노년기에 흔히 겪는 질환이며 이에 따라 복용 중인 약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물들과 발기부전 치료제가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져 실신이나 흉통,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니트로글리세린 계열의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절대적으로 금기입니다. 두 약물이 동시에 작용하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용 시간과 음식 섭취의 관계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마다 작용 시간이 다르며 어떤 약은 공복 시 복용해야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어떤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약물은 고지방 식사와 함께 복용할 경우 체내 흡수 속도가 늦어져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복통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은 단순히 복용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용 방식, 시간, 음식 섭취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약물을 주변 권유나 인터넷 정보를 통해 임의로 구입하고 복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며 자신도 모르게 유효 성분이 다르거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복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 제품은 성분이 불투명하고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병원 상담이 부담스럽거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꺼려진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결하려 하시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지참한 채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맞춤형 처방을 받는 것입니다. 약물 복용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건강 상태와 직결된 복합적인 요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물이나 환경뿐 아니라 일상 속 식습관까지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음식이 신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활력 수준은 물론 성기능에도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피해야 할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지방 육류입니다.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혈액 내 지방 농도를 높이고 혈류순환을 방해하여 성기혈관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도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성적인 반응도 둔화됩니다. 두 번째는 음주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술 한 잔이 분위기를 좋게 해준다고 말씀하시지만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이완감을 줄 수 있어도 실제로는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발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소주 2잔, 맥주 1병 이상만 되어도 남성의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여성의 경우 감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배가 지나치게 부르면 혈액이 소화기관에 몰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생식기나 말초로 가야 할 혈류량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됩니다. 반대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혈관 건강을 돕고 혈류 순환을 원활하게 해 성기능 유지에 좋습니다.
둘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 두 가지 식재료는 혈관 확장을 돕는 알리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혈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브로콜리, 시금치 등의 녹색 채소입니다. 이들은 각종 미네랄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며 전반적인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혈류 순환 자체가 둔해지므로 하루 6에서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식사 시간의 조절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통곡물과 삶은 달걀처럼 포만감은 있으나 소화가 잘 되는 식단이 좋고, 점심에는 생선과 채소를 중심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오히려 소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견과류나 간단한 샐러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비단 성기능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과 심리적 안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건강한 식생활을 만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식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작은 변화가 두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년기의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단연 소통입니다.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이해, 환경의 조정, 식습관과 약물 관리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정작 마음과 마음이 닫혀 있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서도 성생활이나 애정 표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어색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라는 말 속에는 부끄러움뿐 아니라 오랜 침묵이 만들어낸 거리감이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부부관계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꺼내는 용기입니다. 처음부터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일상의 언어 속에서 가볍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중에 요즘은 당신 얼굴을 자주 못 본 것 같네 같은 말은 관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대화에 실마리를 던지는 좋은 예입니다. 스킨십과 관련해서도 손 좀 잡아볼까? 라는 짧은 말은 긴장감을 풀어주고 상대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시각 자료나 제3자의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건강정보 영상을 본 뒤 저건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네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말문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해 느끼는 점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물꼬는 훨씬 부드럽게 트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따뜻했던 추억을 꺼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 자주 산책 나갔던 거 기억나? 그때 참 좋았지와 같은 회상은 현재의 대화를 과거의 정서와 연결시켜 감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또 한 가지 간접적 표현을 활용하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신체적 접촉에 어색함이 있다면 요즘 어깨가 좀 뻐근해. 당신 손이 제일 편안하더라는 식의 말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사지 요청이 아닌 정서적 연결을 위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을 중간에 자르거나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기 부부관계에 있어 가장 강력한 정서적 기반입니다. 결국 부부간의 대화는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노년기의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신체적인 요소만큼이나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환경을 잘 갖추고 식습관이나 약물 관리를 철저히 해도 마음이 지쳐 있다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신체의 긴장을 높이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며 결국 성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는 마음도 몸도 자연스럽게 다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함께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부부관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함께 천천히 걷는 일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
특히 함께 걷는 산책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안정과 친밀감을 유도하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굳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을 주변을 20에서 30분 정도 서로의 보폭에 맞춰 걷는 것만으로도 부부 사이에는 조용한 연결감이 생깁니다.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마주 앉아 하는 대화보다 부담이 적고 감정 표현도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식적인 손의 접촉을 생활 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손을 잡는 행위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인간의 뇌에서 안정과 신뢰를 담당하는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좋습니다. 당신 손이 따뜻해서 좋아라는 짧은 말과 함께 손을 맞잡고 천천히 주무르듯 마사지를 해보십시오. 손끝의 접촉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손 마사지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웃는 시간은 노년기 정서 건강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웃음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두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주는 자연스러운 매개체입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본다든지 예전에 함께 겪었던 우스운 일을 꺼내 회상하는 시간만으로도 웃음은 충분히 생겨납니다. 때로는 그때 당신 표정 정말 웃겼어라는 말 한마디가 어떤 약보다 더 큰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것이고 그 웃음 안에 오래된 정과 신뢰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년기의 부부관계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부간의 친밀감은 형태를 바꿔가며 진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육체적 행위만이 부부관계의 전부가 아니며 오히려 일상의 소소한 접촉 속에서 더욱 깊은 유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삶의 리듬과 감정의 결이 쌓이기 때문에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손을 맞잡는 동작 하나에도 큰 의미가 담깁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성적 행위보다 정서적 교감과 신체적 안정감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접촉은 바로 손잡기입니다. 걷다가 가볍게 손을 잡는 행위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에게 나는 여전히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접촉 하나로 말보다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며 불안감도 줄어들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이어지는 포옹 또한 강력한 친밀감 표현입니다. 꼭 안아주는 순간 심박수가 안정되고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신뢰와 안정의 감정이 생깁니다. 말로는 부족할 때 안아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가 된다는 말처럼 포옹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감정의 언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마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깨나 등을 천천히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피로는 줄어들고 동시에 정서적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이렇듯 단순한 스킨십은 노년기에 더욱 의미 있는 행위로 바뀝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어렵거나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형태의 교감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담느냐입니다. 관계의 본질은 행위보다 감정이고 감정은 물리적 표현 속에서 더욱 분명히 전달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새로운 관점은 서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관계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늙었으니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은 오히려 관계를 단절시키는 편견일 수 있습니다. 친밀감은 반드시 젊을 때처럼 격렬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드럽고 섬세하게 이어지는 일상의 접촉이 오히려 더 오랜 울림을 남깁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같은 속도로 감정의 언어를 새로 배워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형태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선으로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단순한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이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는 감정적 동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 그런 건 의미 없다고 쉽게 단정 짓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 든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부부관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이 앞섰다면
노년기에는 배려와 공감, 정서적 친밀감이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신체는 분명 변화하지만 사랑의 방식은 달라질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언어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많은 부부가 한두 번의 실패 후 스스로를 단념하고 이제는 그럴 나이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빠지지만 이는 단순한 오해이자 편견일 수 있습니다. 변화한 신체 조건에 맞게 환경을 조정하고 감정의 리듬을 다시 맞춘다면 부부관계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상담 사례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소통과 준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만족도 높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의 머리라는 말 속에는 사회적 시선과 자기 검열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라는 관계는 외부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밀한 연결이며 그 연결을 끊지 않는 것이 결국 서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짧은 손길 하나로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는 그 시간조차 깊은 교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반드시 육체적인 방식으로만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지속적인 마음의 표현입니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오늘의 기분을 나누는 것. 이런 작고 꾸준한 행동들이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관계를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관계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이미 멀어졌다고 느껴졌던 거리도 새로운 이해를 통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단지 몇 가지 정보, 몇 줄의 조언, 몇 번의 용기 있는 시도가 부부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포기의 마음을 거두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노년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본 채널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의학적 조치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